안녕하세요. 네. 서로 인사법이 이제 달라지기 네. 시작했어요.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그 탈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탈시설 알아요? 알기는? 그냥 탈시설이 뭔지 정도는 알고 네. 가끔씩 뉴스 접하는 소식 그냥 접하고 그래요? 깊게는 모르고 얕게만 아, 알고 있는 알았어. 정도예요. 좋아요. 네. 네, 얕게 아는 정도로 하고 잘 모르면 더 좋아. 네. 그래서 오늘은 탈시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당연히 탈시설에 대해서 네. 깊은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고 네.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로드맵을 이번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건 봤어요, 뉴스? 아니요. 안 봤어요? 더 좋아 그러니까. 네. 오늘은 아무것도 몰라요. 네. 이런 컨셉으로 합시다. 네. 저번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탈시설에 관한 큰 정책이죠. 이제 앞으로 탈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냐? 8월 4일이니까. 네. 네, 어제 그저께 네. 8월 2일자로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20년 로드맵을 딱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계가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래서 탈시설은 뭐고, 그다음에 탈시설 로드맵 발표한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는데, 그럼 어떤 논쟁들이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몰라요 또는 조금만 알아요 이 컨셉으로 네.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기대가 어떤 걸로 돼? 찬성반대를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해지기 갑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일단 탈시설을 하는데 다 찬성일 것 같잖아요. 네. 누가 반대를 하지? 근데 왜 반대를 약간 할까? 일단 네. 상상해봐요. 그럼. 그걸 지금 모르겠어서 모르겠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보시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었어요. 네. 100대 국정과제가 쭉 있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복지 이슈들도 많이 있고 했지만 탈시설을 시키겠다. 탈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좀 가지고 가겠다. 네. 국가가 탈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네. 좀 늦은 감이 많이 있죠. 늦은 감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발표가 됐습니다. 8월 2일 날.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탈시설 로드맵 발표 이렇게 해서 시설 유지, 이제 현재 있는 시설들은 유지하면서 네. 20년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로 자립 지원을 완성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충 내용은 알겠잖아요, 금방. 네. 20년 동안 천천히 탈시설화 시키겠구나. 로드맵과 권리보장법을 제정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막 다 인프라가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법률도 만들어야 되고,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당장 탈시설을 하면 네. 필요할 게 뭐가 있을까요? 자립할 수 있는 거주지라든지. 그렇지. 일단 거주지. 집부터 있어요. 그렇죠. 그거. 집부터 있어야 되고요. 집에서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필요한- 자기의 돈 같은 게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금도 더 상액을 해서 네. 지낼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주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음식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런 돌봄에 관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의료적인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돼야 될 텐데 그게 다 완성되고 하기에는 너무 늦으니까 일단 그것들을 이렇게 20년 동안 마련해 나가겠다 하는 로드맵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복지법 개정을 하면서 방향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은 시범 사업을 하고 25년부터 매년 740명씩 자립 지원을 하겠다. 네. 그래서 41년에 완성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거주 시설은 이제 신규로는 개소를 이제 안 시킨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대형 거주 시설이 많이 있고 네. 소형 거주 시설도 있고 또 단기도 있고 공동 생활 가정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 시설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규 시설을 안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점점 없어지겠죠. 이제 신규를 네. 안 만드니까. 그렇게 하고 문제가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인권 침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발견되는 즉시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폐쇄 조치 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줄어들겠죠. 네. 그 외에도 소규모 시설들은 특히 이제 공동생활 가정 같이 이런 소규모 시설들은 시설의 느낌을 싹 빼고 거주자 중심의 거주하는 시설로 집 모양으로 가겠다 이제 이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때 청소년 쉼터 그 얘기 했을 때도 청소년 쉼터에 밖에 간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복지시설인지 그냥 일반 집인지 알 수 없게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사는 집의 느낌이 가지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겠다 하는데
자, 그런데 선생님 금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고 네. 또 찬성했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왜 나올까? 네. 일단은 먼저 한번 보시면 자, 한국장애계 한국정부에 대해서 CRPD에 부합하는 탈시설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2일날 긴급성명을 발표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2일날 보건복지부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하니까 네. 이제 정부 압박용 네. 예, 그 시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한 10여 년이 넘게 탈시설을 해야 된다고 장애계에서 계속 운동을 해왔거든요. 네. 이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법령에는 10년 안쪽으로 탈시설을 완성하고 더 많은 내용의 인프라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활동 보정 시간도 더 확대를 시키고 이런 네.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부실하니까 이렇게 이제 데모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뭐야 이게 컨테이너잖아요. 네. 예, 컨테이너 만들고 저 위에 지금 두 분이 올라가서 지금 네. 5일 동안 릴레이 어떤 투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근거해야 된다. 네. 국제적인 단체들까지 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이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네. 예, 주요한 내용들을 보시면 뭐냐면 지금 이제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 권리로 인정해라 네. 하는 내용이고 시설 소규모화 시설 개선 등의 기만적인 시설 유지 방안은 탈시설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탈시설 로드맵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대형 시설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점차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나는 탈시설을 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때 설문을 해보니까 네. 한 40% 정도 됐거든요. 네. 예,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탈시설 하겠다. 그것도 이제 3년 시범 사업 이후에 연간 이제 740명씩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설을 소규모화 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공동생활 과정도 거주자가 우선하는 거주 시설로 만들겠다. 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결국은 큰 이건 데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큰 데가 없어진다. 큰 데가 점점 작아지고 네. 아니면 큰 데가 작은 이렇게 데는 분업하는 아예 거지. 없어지고. 큰 주거 시설이 네. 뭐 몇십 명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걸 5명이라든가 4명이라든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작은 그룹홈이든 이렇게 네.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탈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만 시설들을 만들겠다는 거네. 탈시설이 아니고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막 강력하게 지금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네. 너무 안일한 대책이다. 너무 장기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 탈시설을 하려고 부르짖던 곳에서 불만인 내용들은 알겠죠. 네. 어. 저 현수막 문구가 하나 좀 눈에 자꾸 잡히는 게 네, 뭐가 잡혀요? 발달장애인 하루 최대 24시간 음.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그렇죠. 말 그대로 그런 탈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잘 안 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더 이 완성되지 않으면 네. 시설을 사실상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도 다뤘지만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네. 목욕탕에 목욕하러 물 받아놓고 목욕하러 들어갔다가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자칫하면 그 물에 빠져서 네. 호흡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밥을 해 먹으려고 가스불을 틀다가도 그 끓고 있는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등등의 아주 그 일상생활에서의 위험도 굉장히 존재하잖아요. 케어하는 사람들이 좀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으면 탈시설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탈시설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으로 한번 보자고. 여기 사진 보면 소복 입고 있잖아요. 네. 소복을 입고 그 26일 날 정부 청사 앞에서 네. 탈시설을 즉각 철폐하라. 탈시설은 사형 선고. 사형 선고다. 차라리 안락사법을 그렇죠. 이렇게 하죠. 탈시설은 사형 선고다. 차라리 안락사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아주 너무 막 그 네. 극렬한 문구잖아요. 네. 여기 보면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 부모회 주로 부모님들이고 주로 어떤 장애 유형이냐면 중증 발달 장애인 가정. 네. 예, 예. 이쪽에서는 탈시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탈시설인가? 우리 얘기는 들어봤느냐? 네. 중증 발달 장애인의 의사도 묻지도 않고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고 국가에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는
우리를 보고 죽으란 얘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좀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반대하는 것 자체가 24시간 돌봄이 안 되면 뛰쳐나가고 제어가 안 되는 뭐 사실상 힘센 치매 환자다. 이게 조금 더 반대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장애 유형별로도 탈시설에 대한 이해관계나 욕구나 가능한 여부도 조금씩 다르죠. 다르게 네. 느껴지는 것 같아. 보면 네, 여기서 발달 장애 그러면 또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발달 장애 안에는 지적이랑 자폐. 이렇게 네, 제가 잘못했네. 네, 그렇죠. 네. 발달 장애 안에도 자폐와 지적 네. 이제 또 이걸 중복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지적 장애인들은 좀 중증이라고 해도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는 친구들 말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죠. 탈시설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질 수 있으니까 탈시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주 중증, 초중증 특히 자폐, 네. 자폐나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 행동이나 도전적 행동 또는 자해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을 스스로 다치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은 나이를 먹으면 상대적으로 힘이 굉장히 세지고 나이를 네. 많이 먹고 네. 몸무게도 저보다 나만큼 커지고 네. 그래 이제 엄마들이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가족한테 오로지 그 책임이 가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또 형제한테 네. 가게 되고 하니까 이제 형제를 장애인으로 둔 오빠나 네. 동생이나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안 있으면 당장 나와서 산다는데 이 겁부터 나는 거죠. 덜컥. 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내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네. 만약에 혼자 하다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이라도 난다든가 감당이 안 된다. 솔직히 이제 이런 차원이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양쪽이 지금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그럼. 이게 딱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조금 고르게 더 강화되면 정책이 강화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